그 바람 때문에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그 일을 하게끔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3편은 위험사항 신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위험사항 신고 전화번호는 다 기억하시죠? 1588-3088. 위험사항 신고 전화를 하면 해당 노동부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가 돼서 우선은 어떤 지역, 어떤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위험한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노동부에서 그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직접 나가서 현장을 직접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감독관이 늘 얘기합니다. 한 감독관이 맡는 사업장이 3,000개 이상이다. 한 명이 맡는 사업장 수가. 그래서 감독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사항 신고 제도를 만든 거고, 그래서 신고자들이 연락하는 그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방문이 좀 어렵다, 당일 방문이 어렵다라고 하면 구두 유선상으로 해당 사업장에 전화를 통해서 해당 사항이 위험한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한 것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사업주가 이제 사장이 우리 회사가 노동부에 찍히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사항 신고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회사가 말리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사항 신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노동부가 점검하는 거죠.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갑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걸 다 참거나 그걸 감내하거나 그러지 않죠. 이것을 드러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터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불안전한 요소, 그리고 사고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이 당연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을 감독하는 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회사가 망한다, 이런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회사가 정말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운영되려고 하면 법을 지키고 회사를 운영하는 게 맞겠죠. 계속 사고가 발생되면 2차, 3차의 피해들이 더 많이 발생됩니다. 실제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하이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학자인 하이니가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만들었는데 300번의 아차 사고가 있을 때 29번의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00번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아차 사고, 사고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 300번이 발생한다면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 중대재해라고 하는 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도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후과라든지 그 2차, 3차에 대한 처리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안전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이 회사가 유지되고 운영되는데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88-3088로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588-3088을 전화하면 우선 ARS로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 지역 아니면 해당 지역으로 연결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 지역으로 연결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내가 청주에서 일하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서울에 있는 노동부에서는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관계기관 그 지역으로 연결을 누르고 그 다음에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88-3088에 전화를 하면
우선은 이렇게 하겠죠. 여보세요. 아, 예. 위험상황 신고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아, 예. 아, 천안 청주지청이죠? 네네. 아, 여기 영동에 지금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바람 때문에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게끔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물이 공장에 물이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샘물을 만드는 공장인데 물이 들어가면은 이제 폭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작업 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좀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언제까지 올 수 있으세요? 아, 한 1시간 정도요? 예, 그럼 1시간 정도 빨리 최대한 우선 오시고, 그 회사한테 빨리 조치 우선 먼저 손조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처리 결과는 저한테 따로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제가 까먹었네요. 예, 감독관이 아마 물어볼 거예요. 성함하고, 그리고 주소. 예, 그래서 이름하고 주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야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회사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회사로 들어가지 않고 노동부에서만 보관하고 있는 기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했던 악천후 일대도 작업을 이제 할 수야 있겠죠.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태안화력에서 사고가 났던 일들이 있었죠. 그 태안화력에 사고 났던 거는 컨베이어 벨트 방호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울이 되어 있고 개구부가 덮개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현장이었고 그래서 김영균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 개구부에 빨려 들어가면서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갔었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작업을 많이 하는데 컨베이어 벨트에는 방호울 조치 그리고 개구부라든지 덮개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험상황 신고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용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장 작업을 한다 이럴 때 국소급 배기 장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하고 같이 옆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도 위험상황 신고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위험하다라고 판단되시면 그것을 전화를 통해서 해주시면 돼요. 건설 현장에서 제일 많이 노동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죠. 하루에 2명 이상씩 추락이라든지 낙하 아니면 끼임 이런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과 관련된 조치들이 거의 이제 비용,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그 건설 현장에서도 위험상황 신고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험상황 신고는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도 누구나 아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장에서 발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고소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위험상황 신고를 할 수 있죠. 근데 위험상황 신고는 그 건설업종은 2번 이상의 위험상황 신고가 접수되면 거기는 이제 페트롤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이라든지 중상이라든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노동자들의 목숨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조장품 같은 감독관님들이 현장에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그리고 일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일 것 같아요. 위험상황 신고 1588-3088 전화를 주시면 우리 공무원이지만 감독관이기 때문에
감독관님들은 사명감이 또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감 높으신 감독관님들이 사업장을 점검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장 멈춰!